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소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하얗고 짜다? 그리고 간할 때 쓰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안 좋다라는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금의 역사와 성경에서의 의미,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히브리어로 멜라흐이며 헬라어로는 할라스라고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무색의 천연 광물성 식품으로 산성의 염소와 알칼리성의 나트륨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정육면체의 결정성 화합물로 미네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식염이라고도 합니다. 최초로 소금을 생산한 것은 페니키아인으로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곧 천일염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지중해 연안은 천일염 생산의 최적의 기후 조건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연평균 기온이 25도 안팎이며 주변에 산지가 없어 적당한 바람이 공급되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금값에 버금갈 만큼 고가로 거래되었기에 소금은 페니키아가 고대 세계 해상 무역을 석권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금은 신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중해 등의 바닷물에서 천일염을 제조하거나 여름 건기가 끝날 무렵 사해 해변에서 만들어지는 소금 결정체를 이용한 것과 소금 바위에서 채취한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해의 염분이 일반 바닷물의 6배에서 9배 가까이 더 높아 이스라엘이 소금을 얻는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연안의 골짜기는 소금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과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해 연안의 성읍은 소금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윗 시대 에돔 왕국은 소금 골짜기인 영국을 지키기 위해 18,000명의 병사가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BC 640년경 로마 인근 바닷가 티베르강 하구에 대규모 염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티베르강을 통해 로마 시내로 옮겨왔는데 그 당시의 소금은 굉장히 품질이 좋았고 가격도 당시 북유럽에서 생산되는 아면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은 비아 살라리아라고 일컬어지며 이것은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길인 소금길을 통해 노예를 사기 위해 유럽 내륙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소금을 국가의 주요 전매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막대한 국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시대에서 소금은 음식물을 맛나게 하는 조미료로 저장식품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로 변함없는 우정이나 약속, 충성을 뜻했습니다. 물의 나쁜 성질을 고치는 치료용으로 또한 물의 나쁜 성질을 고치는 치료용으로 언약 체결용으로 변하지 않은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곡물과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제사용 물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소금은 환대와 관대함을 상징하며 손님에게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들을 미뤄하는 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한때는 관료나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료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소금이라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우스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력을 주고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하셨으며 제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중요한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금의 역사와 성경에서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주요 효능과 성분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논문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주요 성분과 인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과 염소는 인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 유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에 필요하며 염소는 체액의 pH 조절과 소화 과정에 관여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으로서 삼투압을 조절하고 체액의 부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소는 위액의 주성분인 염산을 형성하여 소화효소의 활동을 돕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들 무기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신경 과민, 근육 경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는 소화효소의 활성화와 소화관 내 pH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염소 섭취는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금도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위장출혈, 신장질환, 골다공증의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장에서 배설되는데 과다 섭취 시 신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경우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소금 섭취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의 경우 나트륨이 신장에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트륨이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켜 뼈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적정량의 소금 섭취는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골격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들한테 중요한데 소금 섭취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적절한 소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최적화하여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적정량의 소금 섭취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격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물론이고 심장질환,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보통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피하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이로운 점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나트륨과 염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 유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며 염소는 위액의 주요 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액 균형이 잘 유지되면 신체 모든 세포가 적절한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은 신경신호 전달에 필수적인데 이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 수축을 조절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염소는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불량해지고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과 영양소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금의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소금의 섭취를 위해 일상적인 식단에서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소금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도 유전적 요인이 크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소금을 좋아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그쯤에 주겸이 건강이 좋다고 하여 집집마다 주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통 안에 있는 주겸을 부모님 몰래 열어 손가락으로 꾹 찍어서 먹곤 하였습니다. 삶은 계란 냄새와 함께 입안에서 퍼지는 짠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짠맛을 좋아했기에 지금의 제가, 그러니까 고혈압과 전당뇨의 몸을 가진 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난 뒤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도 말했고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했던 마태복음의 구절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들을 굽기 전에 항상 밑간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 설탕이나 후추는 단백질을 투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 중에 소금이 단백질을 뚫고 들어가 두꺼운 고기 안까지 짠맛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꺼운 단백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뚫고 들어가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영상들이 AI가 만들고 AI가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인 제가 만든 영상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